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권은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한 인력은 41개 부대 3천여 명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 56살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공개 수배로 전환됐고 전주에선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붙잡히는 등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40대 대리점 소장의 발인이 유족의 오열 속에 엄수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 차량 150대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택배 노조 간부가 한진 택배 대리점 운영 희망자에게 총파업을 언급하며 운영 포기를 압박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총파업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이 미군 무기와 장비로 퍼레이드를 펼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군 전투복과 헬멧, 총기로 중무장했고 장갑차에도 탈레반 깃발이 꽂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경찰이 영장 발부 20일 만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민노총의 강력한 저항에 대비해 오늘 경찰 3,000명을 투입했는데요. 양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지금까지 구속된 민노총 위원장만 양 위원장까지 6명에 달합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합리적인 시위 문화와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소식 이솔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언론사 건물 앞.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관에 이끌려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 10분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노동절 대회와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새벽 시간 민노총 사무실에 기습 진입하고 변호인 입회도 없이 강제 연행했다며 양 위원장이 구속 수감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경수를 석방하라! 양경수를 석방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민노총 측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경찰서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선생님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열심히 통행 거니까. 마음대로 하고 우리 위원장 마음대로 해서 나도 사람 열어. 이어 민노총 간부 8명은 삭발식을 연 뒤 다음 달 20일 110만 명의 조합원 전원 참여를 목표로 한 대규모 총파업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 위원장은 종로경찰서에서 변호인 접견을 마쳤고 경찰은 내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지난달 18일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사무실을 찾았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왔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벽 일출 시간에 맞춰 대규모 인력과 함께 민노총 사무실을 기습 진입했는데요. 긴박했던 체포 순간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영 집행 방해하시지 마시고. 경찰이 서울 중구 민노총 사옥에 진입한 건 오늘 새벽 5시 28분.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기습적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42분 만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찾아내 오전 6시 10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6시 30분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12층부터 16층까지 수색하던 중 14층에 혼자 있던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강제로 문을 열어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내 사무실 내가 들어갔는데 왜 막아?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선 일부 조합원이 진입을 시도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관에 대해서 폭행하시면 공무집행방해를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은 보름 전에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수색도 가능한 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새벽 시간대에 진입한 겁니다. 경찰은 41개 부대 3천여 명의 인력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해 혹시 모를 민노총과의 충돌에도 대비했습니다. 광화문 일대 골목에는 검문이 이뤄졌고 소방차와 구급차도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위원장의 불법 집회 주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택배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40대 대리점 소장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동료 대리점주들은 전국에서 택배 트럭을 몰고 와 마지막 길을 함께했는데요. 5살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와 작별해야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택배 터미널로 들어섭니다. 택배 노조원의 지속적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의 생전 일터입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이유를 알지 못하는 5살 아들은 사진 속 아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생전 아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노란 현수막을 붙은 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인과 추도식에는 CJ 대한통운을 포함해 다른 업체 소속 택배기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운구 행렬은 전국에서 모인 택배 차량 150여 대가 뒤따랐습니다. 차량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택배 노조만 국민이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동료들은 고인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학청의 다른 세력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형이 정말 미안하다. 운구 행렬이 들른 곳은 택배 터미널 앞 분향소. 동료 소장들은 택배 노조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고인의 억울함을 달랬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조도 여기서 그만하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은 영정사진을 들고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를 둘러보며 오열했습니다. 유족들은 택배 노조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택배 노조도 노조원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책임은 노조원이 아니라 원청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가 숨진 지 사흘 만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민노총 택배노조. 이 씨가 유서에서 언급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 씨에게 모멸감을 주고 비아냥과 조롱하는 글을 올린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겠다면서도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의 일부 택배 물품 배송 거부도 불법 파업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중량은 무거운데도 배달 수수료가 낮은 물품을 반납하는 일종의 개선 요청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택배 노조는 하루에 이런 물건이 최대 180개였다며 다른 대리점보다 규모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고인이 대리점을 포기한 것도 노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이 씨에게 대리점 포기를 유도한 건 CJ 대한통운이라며 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폐륜적 행위라며
확인 안 된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점 연합회 측도 택배 노조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매도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는 시점에 금전적인 문제를 꺼내고 또 하나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원청을 끌어들이고 CJ 대한통운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슬픔을 달래드릴 상황이라며 대리점 포기 압력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 대리점을 포기하는 이 각서를 썼는데요. 이런 또 다른 폭로도 나왔습니다. 한 택배 노조 간부가 지점 운영을 포기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대리점 소장을 압박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조현진 기자입니다. 저희 증인권도 나와 있고 1년 내에 총파업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난 4월 경기 지역의 한진택배 신규 대리점 신청을 한 소장에게 걸려온 전화. 자신을 한진택배 총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라고 소개하며 대뜸 운영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증인권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계속 파업 태워할 거니까 자신 있으면 오시고 아니면 접으세요. 아셨습니까? 노조가 새로운 소장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되레 언성을 높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죠. 아니시면 많은 거지. 자, 일단 알았고요. 예의상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총파업 약하네. 전화를 받은 소장은 현재 해당 대리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가 원하는 사람을 대리점장으로 앉히고 싶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모르는 제3인물이 입찰이 뒤로 와서 택배 노조 측은 이런 통화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조사를 통해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 된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를 끊기 직전과 직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6살 강윤성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강 씨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입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또 신상을 공개하는 게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교도소를 출소한 강윤성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지난 29일 새벽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하며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절단기가 어디 있지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 한 거지. 골라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고른 거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중 서울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강윤성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검찰 송치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50살 마창진은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과자입니다. 성범죄 전과로 출소하고 나와서 또다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잠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잠적 12일째인 어제가 돼서야 뒤늦게 마창진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마른 체형의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50살 마창진입니다. 마창진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췄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달 25일 마창진에 대한 수배 전단을 만들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잠적 12일 만인 어제서야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당국은 마창진이 영암이나 나주, 광주로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드론과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자걸음이 특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선 달아난 지 열흘 이상 지난 상황에서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공개 수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경찰청 훈령상 공개 수사 요건들을 판단해서 결정했다며 강윤성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보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시간 가까이나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법무부 관제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저녁 6시 40분, 안경을 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한 손에 든 청테이프를 연신 만지작거립니다. 1시간 40분이 지난 저녁 8시 20분, 남성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CCTV에서 사라진 시간 동안 남성은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숨어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여성은 남성과 마주쳤지만 다행히 피해를 면했습니다. 마침 여성과 통화하던 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남성. 알고 보니 지난 2008년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임모 씨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로 몇 시간 후에 바로 추적하고 잡았어요. CCTV 탐문해가지고 나온 것이니까요. 임 씨는 2017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 왔습니다. 해당 여성과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몇 달 전 여성의 통화를 엿듣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파트에 왜 들어가셨나요? 하지만 법무부 관제센터는 임 씨가 붙잡히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임 씨의 경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만 적용되다 보니 해당 시간만 피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감시 체계에 잇단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추석 전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내일 발표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을 다시 10시로 늘려주고 추석 기간 동안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 가족 모임 인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대목은 남의 얘기입니다. 거의 주문이 없었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왜냐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많이 모이는데 안 모이니까는요. 거리두기 단계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어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현행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다시 늦춰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또 추석 연휴 직계가족 모임에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사적 모임 인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방역당국도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를 포함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동량이 많아지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방역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다라든지 마스크를 벗는다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종합 방역 대책을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내일 방역당국이 어떤 거리두기 조치를 내릴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오랜 거리두기 조치에 고사 직전이고 업무 과부하가 걸린 보건의료 인력은 파업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K방역의 현 주소죠. 결국 1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패러다임을 바꾸자며 직접 나섰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 254일째.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층 강화됐지만 하루 확진자는 2,000명 안팎입니다. 거리두기는 더 이상 효과가 없지만 당국은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K방역에 지친 시민들이 결국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소상공인, 종교계, 환자, 장애인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코로나 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를 출범시킨 겁니다. 거리 두기만으로 코로나를 정말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 규제 같은 정부 방역으론 델타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방역 체계를 시민 주도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핵심은 확진자 동선 확인 앱을 통한 셀프 역학조사와 자가 격리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ICT가 발달한 한국이라 가능한 방역 전략입니다. 운동본부는 시민 방역 체계가 갖춰지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앱을 통한 디지털 역학조사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을 겪는다는 여성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취재진이 코로나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하열 등 이상 반응이 있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부정출혈, 하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접종 후 생리 양이 달라졌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백신 접종 뒤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사례는 18건. 영국에서도 접종 후 생리 장애 현상이 3만 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트레스, 피로, 자궁근종 등 생리 이상의 원인은 다양하다며 백신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고 심하고 기간이 만약에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료진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리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리 이상을 신고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3일째가 되면 질병관리청은 문자 링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출혈 등 이상 반응은 기타를 클릭하라는 겁니다. 기타 항목에 생리 이상을 적어도 경증이니 보건소 보고는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는 하열 등 이상 반응을 적는 기타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홈페이지 전산을 보완 중이라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안팎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대선 활동하느라 도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무료 변론 의혹도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소송 무료 변론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 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공격일까? 수임료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캠프는 답변을 회피하는 이 지사의 나쁜 버릇이 야당의 통할리는 만무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무료 변론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당과 경선을 망치기로 작정한 거냐고도 반발했습니다. 지속되는 네거티브에 이낙연의 필연 캠프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자체장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한 이 지사는 같은 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낙연계 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선 행보를 하느라 도정 활동에 불성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 없습니다.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라는 의무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일부에서는 이제 도지사직을 사퇴해라라는 주장을 여기저기서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 찬스 얘기도 하지만 저로서는 사실 지사 리스크가 더 많은 거죠. 이번 주말 민주당의 본경선 첫 투표를 앞두고 이 지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의원 등 법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검찰 출신이자 야당 인사인 이 김웅 의원에게 검찰이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정치 공작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윤 전 총장 측은 흠집내기 시도라고 부인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고발일란을 비운 고발장을 보냈고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11명이고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준성 검사는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게 없다고 말했고 김웅 의원 측은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은 관련 고발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라며 이 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권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비판에 나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검찰 조직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내용도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흔들지 말라며 엄호에 나선 이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를 만난 정홍원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경선 룰을 바꾸겠다면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자꾸 그 얘기 섰는 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런 데 대해서 대응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꾸 무슨 반응이 있다고 내가 대응을 안 하려니까. 그러면서 사심없이 경선을 이끌어가겠다고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대표는 일단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공정성 시비라는 거는 매양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정홍원 총리의 행동에서는 공정성에 위배될 만한 것이 없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후보 간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역선택을 내세워 반쪽 국민 경선을 하자는 시도는 배격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홍 의원이 당대표 시절 당원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99조에는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홍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마련된 규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직서를 냈죠. 이 사직서가 정치권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여, 야, 국회의장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서 처리에 동의한 여야가 정작 실행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면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한테 미루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떠넘기거나 할 일이 아니라 이 당 입장을 또 국회의장 또 민주당 그 지도부에도 명확하게 밝혔는데 본인의 의지도 확고하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도
나서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합의를 해와야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135조는 회기 중에는 의원 사직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재헌 국회부터 유지돼 온 조항인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퇴를 막기 위해 표결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윤 의원 사퇴가 국회법 135조에 막히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표결 없이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거의 사퇴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윤 의원 사직서가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유엔이 우리 정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유엔으로부터 이런 우려 서한을 받은 게 23차례나 됩니다.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많은 수치라 인권 변호사였던 이 문 대통령의 과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모두 23차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취임 첫 해 3건을 시작으로 임기 말인 이번 달 1일까지 매년 접수됐습니다. 문화나 종교, 성평등 관련 이슈 등 다양한데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전당 금지법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적이 4건이나 됩니다. Vital human rights, but it's not absolute. It can be limited, poses harm or poses danger to the life and the security of our peoples. 유엔의 지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진정을 접수하는 등 유엔의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인권을 대하는 시각이 그만큼 후퇴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럼 굉장히 노골적으로 국제 의무에 반하는 행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제언론단체와 유엔에 이어 이번엔 국제인권단체까지 한국의 언론중재법 처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명백한 자유 침해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세계 인권 수호의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표적인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실태를 감시해온 이 단체는 채널A를 통해 언론중재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ur assessment that this law clearly violates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freedom, and it should not be passed.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며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False and manipulated reporting, which is contained in the law, it's not well defined. So this will be subject to abuse, possible use against any sort of reporting that the government doesn't like. 앞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한국 정부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낸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몇 주 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연대도 고려 중입니다. These kind of laws that were the sort of things that he fought against when he was a young lawyer. And we're going to write an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국제 언론 단체에 이어 전 세계 인권을 감시하는 단체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세 글자의 중요성.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저 풍산개 사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올린 타이밍, 그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요, 어제 저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면 이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 최종 협상을 하던 때군요. 맞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요.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에 대통령은 풍산개 사진을 올린 겁니다. 저 개는 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이 곰이 그 새끼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7마리 강아지 사진과 함께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2마리씩 분양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타이밍을 지적했는데 지난해에도 대통령이 의사협회 파업 당시에 이 간호사들을 콕 집어서 응원해서 이 편가르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에는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시국에 개 이야기라니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참 편안하고 행복해 보인다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여럿 눈에 띄었고요.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사람이 먼저냐 개가 먼저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 타이밍까지는 생각 못했나 보군요. 네,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강아지 사진은 언제 올려도 비판의 지점이 있을 것 같다면서 청와대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요, 강아지에 대한 SNS 반응이 좋아서 올렸다면서도 올린 타이밍은 좀 문제였다라고 했는데요.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도 좋지만 지금 이게 중요하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환승의 이유. 자, 환승이라면 이 대중교통에서 갈아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정권을 갈아타려는 군 장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문재인 정부 출신 장성들이 잇따라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육해공 장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캠프가요. 국방 정책을 담당하는 특위의 위원장들을 발표했는데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완근 전 공군참모총장을 선임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또 해병대 사령관 출신도 곧 공식 합류할 예정입니다. 다들 이 문재인 정부 때 현직으로 이제 일했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부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여권에서는 이제 배신자라고 말하는데 여권으로선 뭐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불쾌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요.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을 따먹어 놓고 만약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창피한 일이라면서 저렇게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했는데요. 당사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인사는 마음에 안 맞는 정권에서는 그럼 다 전역해야 하느냐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인사는 군 진급을 이 과실을 따먹는 것, 즉 혜택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윤 후보 캠프로 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겁니까? 네, 윤 후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꼭 보기보다 그분들이 국민을 아끼고 또 군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윤석열 캠프에 왜 합류했는지 그 배경을 묻자 한 인사는 재임 기간 동안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윤 후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동병상련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한두 사람이 하면 일탈일 순 있지만 그게 트렌드라면 왜인지 분석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권은 배신자라고 탓하기 전에 이 환승의 이유가 뭔지 한 번 정도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한편으론 이 현직에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건 또 무리한 바람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남자 배구 간판 선수 정지석이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지석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소속팀 훈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지석은 지난 시즌 대한항공의 우승을 이끌며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동시에 수상한 프로배구의 간판 선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에 관련 사진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부서진 핸드폰, 그리고 한 남성이 상처 치료용 밴드를 다리에 붙여주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올리고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집에 자신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도 했다며 성적인 장면을 담을 용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런 행위를 고소했는데도 가해자가 반성 없이 핸드폰 파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지석이 소속된 대한항공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배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정지석을 훈련에서 제외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후 상황 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선수 개인의 사안임을 고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오늘 채널A와 통화에서 고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석은 현재 자택에서 자숙하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오늘 서울 청담동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대형 가림막이 쓰러졌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라 더욱 아찔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쇠파이프와 천막을 엮어 만든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져 있습니다. 운행 중이던 흰색 승용차는 쓰러진 가림막 더미에 뒤덮여버렸습니다. 가림막 윗부분도 맞은편 공사 현장 안전벽에 닿을 만큼 크게 기울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 15분쯤. 승용차엔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가림막이 쓰러진 곳은 학교와 학원 등으로 연결되는 통학로로 일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도로를 덮친 철근들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는 붕괴 당시 건물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에 사고가 나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딸아이가 혹시라도 걸어갔다면 그 돌돔에 완전히 깔렸을 수도 있을 지경이었더라고요. 강남구청은 굴착기가 작업 중 가림막을 건드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소장과 굴착기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제 3주 후면 추석인데 밥상 물가는 오르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일은 물론이고 나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차례상 비용 얼마나 나올지 김단비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고사리, 시금치, 나물 종류는 이제 도라지, 나물 종류만 하고 당국이나 그냥 뭐 조금 하고 그냥. 과일, 나물, 적 부상님한테 올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한우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껑충 뛴 장바구니 물가에 격식을 차린 푸짐한 차례상은 옛말. 간소한 차례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꼭 들어가야 하는 나물류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고사리와 도라지, 시금치 등 나물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20에서 25%가량 올랐습니다. 폭염이 길어진 탓에 산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햇배와 햇서가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길게 이어진 가을 장마 탓에 가격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7만 4,500원,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38만 3,820원으로 예상됩니다. 무, 애호박, 대파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지만 견과류와 나물류 가격이 껑충 뛰면서 체감 물가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마디 비싸다. 날씨 이상 이제 그런 거 기온 때문에 과일 가격 비싼데 소비자는 몸에 닿질 않으니까는 첫마디가 비싸다. 사과 등 과일은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0% 할인에 구입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수용 농산물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차례상 간소화 추세는 날로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놓고 간 무기로 탈레반이 축제를 벌이는 장면. 그와 대조적으로 미군 병사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수송기에 갇혀서 탈출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탈레반 깃발인에 걸린 미군용 험비 장갑차가 탈레반 대원들을 가득 채우고 도로를 줄지어 지나갑니다. 퍼레이드 행렬 위로는 미군 블랙호크 헬기가 굉음을 내며 비행합니다. 전투복부터 총기, 헬멧까지 미군 장비로 무장했습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서 탈레반이 노획한 미군 무기와 장비로 시민들과 자축합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밤 늦게 마지막 수송기에 몸을 실은 미군들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한 채 철군하는 모습은 앞서 난민들을 태우고 카불을 떠나는 수송기 내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자국민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Any possibility of coordination against ISIS-K with them? It's possible. 탈레반의 돈줄은 차단해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인도적 지원 통로는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아프간 철수로 확보한 미군 자원을 집중할 대상도 언급했습니다. Now, as one mission ends, others must go on. And we've continued to tackle security challenges from China and Russia, Iran and North Korea. 미 의회는 영미권 주요국들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 파이즈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대신 앞으로 주시할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북한을 꼽았죠. 우리도 이제 더 강한 안보 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이 영국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전투단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스키점프대 모양 경사로에서 순식간에 날아오릅니다. 신호를 받고 이륙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초. 동해를 첫 방문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과 우리 해군의 연합훈련 현장입니다.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는 길이 284m, 폭 73m로 축구장 2개보다 큰 비행갑판을 가진 6만 5천 톤급 움직이는 군사기지입니다. 최대 36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고 하루 72차례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건조하려는 재래식 추진 방식을 도입한 데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벤치마킹 모델로도 꼽힙니다. Our ammunition, the way we manage and move ammunition on board is all done electronically and remotely. It's like an Amazon warehouse. There are no people involved. 실제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항공모함 설계와 운용 방식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 국방 예산 72억 원을 배정해 퀸 엘리자베스호 절반 정도 크기인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건조 기본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선동열과 함께 프로야구에서 딱 2명뿐인 투수 사관왕 출신이죠. 윤성민이 은퇴 후 프로골프 무대에 섰는데요. 실력은 어땠을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프로골퍼가 직접 셀카 요청을 할 만큼 윤성민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류윤 김으로 불리며 2011년 투수 사관왕, 통산 77승 86세이브로 한 시대를 주름잡은 윤성민. 오늘 긴장한 얼굴로 프로골프 무대에 섰습니다. 1번 홀 249m짜리 호쾌한 티샷으로 긴장감을 떨쳐보지만 엎친 데 덮친 격, 굵은 장대비까지 내리면서 9번 홀 티샷이 페어웨이 밖으로 벗어납니다. 막판에 급속히 무너지면서 세 홀 동안 8타가 날아갔습니다. 5회까지 잘 틀어막다가 6이닝에 한 7실점 정도 한. 하지만 위기 관리 능력은 빛났습니다. 고비마다 타수를 잃지 않고 팔을 지켜냈고 평생의 자랑거리인 샷 이글도 나왔습니다. 110m 거리에서 샷 이글이 나와가지고 저도 놀랬고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거는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소장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부상과 부진으로 은퇴한 윤성민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준 골프.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참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뭐 무섭다기보다도 너무 재밌고 지금은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비록 15 오버파로 1라운드 꼴찌지만 내일 2라운드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에서 가을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요즘입니다. 여름이 떠나기 아쉽다는 듯 연일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제주에는 요란한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에도 최고 2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남부지방은 내일 낮이면 비가 잦아들겠지만 호남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은 낮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늘하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은 28도,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만날 수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교 언론학 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멀리서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쫓는 걸로 보이지만 이 프레임을 달리해서 이 검은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보이죠. 정부기관인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논란인데요. 이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언론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보도들이 이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집값 올랐다고 기사 썼더니 이 기사 써서 집값 올랐다고 앞뒤를 바꾼 겁니다. 오늘 한마디는 이런 게 악마의 편집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